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고 있는 유니크한 도시 포틀랜드 인근의 명소를 소개하는 포틀랜드 속으로, 오늘은 포틀랜드 어디에서고 볼 수 있는 마운틴 후드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마운틴 후드는 캐스케이드 산맥에 위치한 산입니다. 캐스케이드 산맥은 캐나다 남단에서 시작하여 워싱턴주와 오리곤주를 가로질러 캘리포니아주 남단까지 이어지는 폭 100km 안팎의 웅장한 산맥입니다. 최고봉은 레이니어 산이고 그 뒤를 샤스타산과 아담스산,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후드산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산의 공통점은 화산이라는 것인데, 워싱턴주에 위치한 세인트 헬렌스 산의 경우 1980년 폭발이 일어나서 산 정상 부분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캐스케이드 산맥은 1792년 영국의 항해가 조지 밴쿠버가 발견했습니다. 캐나다 서안의 최대 도시 밴쿠버와 콜롬비아 강을 사이에 두고 포틀랜드와 마주보고 있는 워싱턴주의 밴쿠버가 모두 그 항해가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캐스케이드는 작은 폭포라는 뜻입니다. 마운틴 후드를 모른다면 그는 포틀랜드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운틴 후드는 포틀랜드에 어디에서고 볼 수 있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마운틴 후드는 포틀랜드에 위치한 산이 아닙니다. 마운틴 후드는 포틀랜드에서 동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뚝 솟아있는 해발 3,426m의 높은 산입니다. 흔히 후드산은 만년설이 덮인 설산으로 묘사되지만 그 모습은 언제 어디서 보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 산에 쌓인 눈의 양이 크게 달라지고, 또 같은 계절이라 해도 동서남북의 방향에 따라 눈이 녹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산의 정상에는 항상 눈이 남아 있으니 만년설인 것은 맞습니다. 50만 년의 긴 역사를 간직한 후드산은 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호수, 폭포 등으로 인해 연중무휴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태평양 북서부의 등산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산으로 1년에 정상에 도전하는 사람만 약 1만 명이 넘습니다. 후드산의 이름은 당시의 영국 제독 사무엘 후드에서 따온 것입니다. 미국 지질연구소는 현재 마운틴 후드를 여전히 활화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분화구 밑에서는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향후 30년 안에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3%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운틴 후드는 산봉우리 밑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11개의 빙하로 인해 눈이 잘 녹지 않습니다. 덕분에 크게 날씨만 악화되지 않는다면 1년 내내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5월까지는 쌓인 눈으로 어디서나 스키를 탈 수 있고, 이후에도 해발 2,000m 이상에서는 가능합니다. 즉, 여름에도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 포틀랜드입니다. 마운틴 후드에는 6개의 스키장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크고 유명한 스키 리조트는 해발 1871m에 자리 잡고 있는 팀벌라인 롯지로 사방이 확 트여서 캐스케이드 산맥의 산세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 탓으로 아웃도어 스포츠가 불가능하다면 카페에 앉아 밖의 경치를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팀벌라인 롯지는 후드산 등정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반팔의 스틱 정도만 갖추고 하이킹하듯 가볍게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많이 쌓인 후드산을 등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미 후드산 정상에 올랐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 지인의 말에 의하면 팀벌라인 롯지에서 새벽 3시에 출발하면 오전 11시에 정상을 밟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내려올 때는 스키나 썰매를 이용하기 때문에 설경을 즐기며 여유 있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눈 덮인 후드산 등정 과정만 따로 한번
영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황당한 경우를 잠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글 앱의 목적지로 마운틴 푸드를 입력하고 떠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물론 마운틴 푸드의 한쪽 밑자락에 도착하기는 하는데 그곳은 본격적으로 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 산을 한번 쓱 보고 돌아오려는 일반인들이 갈 곳은 아닙니다. 마지막 1시간은 구비구비 비포장 자갈길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운전해야 합니다. 그나마 위로라면 오고 가며 2017년에 발생했던 큰 산불의 흔적을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소년의 불장난에서 시작되었던 당시의 화재는 약 2달 동안 6천만 평의 산림을 태운 후 간신히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산불에 가공할 위력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운틴 푸드 지역은 당일 드라이브 코스로도 그만입니다. 포틀랜드 다운타운에서 US 하이웨이 26번을 타고 동쪽으로 1시간 반쯤 달리면 팀벌라인 루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점심 먹고 적당히 놀다 다시 US 하이웨이 35번을 타고 북쪽으로 1시간 정도 향하면 후드리버라는 동네에 도착합니다. 그 중간에서 사과밭, 배밭, 포도밭 등에 들려도 되고 와이너리에서 가볍게 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84번을 타고 콜롬비아 협곡을 구경하며 약 1시간을 달리면 다운타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있다면 그 유명한 멀티노마 폭포와 비스타 하우스에 들려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포틀랜드 USA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